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시는 신경안과 외래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질환인데요.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둘로 보일 때, 겹쳐 보일 때 이거를 복시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물체가 둘로 보여 이렇게 오시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뭔가 뿌옇게 잘 안 보여요. 퍼져 보여요.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시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부터 또 자가진단법, 치료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시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안복시, 하나는 단안복시, 이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검사,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안복시는 어느 한 눈을 가렸을 때에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 눈을 가리나 왼눈을 가리나 한 눈을 가렸을 때에 우리가 한 개로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양안복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안복시는 원인이 사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눈은 초점을 앞을 보는데 한 눈은 초점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초점이 다른, 두 눈의 초점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눈은 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있고 다른 눈은 옆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물체가 서로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양안복시라 하고 이때 한 눈을 가리는 경우에는 초점이 한 개만 남게 돼서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눈 중 어느 눈이라 가렸을 때에 한 개로 보인다. 그건 양안복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양안복시 원인은 사시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눈을 가려도 만약 여전히 둘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안복시라고 합니다. 단안복시는 눈 자체의 이상 때문인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난시나 근시 아니면 노안, 백내장 또는 망막 이상 이런 눈 자체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단안복시입니다. 먼저 양안복시에 좀 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양안복시의 원인, 이렇게 눈이 서로 초점이 다른 데를 보는 사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을 움직이는 뇌신경과 또 뇌의 문제, 또 두 번째로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 자체의 이상, 세 번째로는 이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 근육 접합부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하고 뇌신경의 문제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은 3번 뇌신경, 또 4번 뇌신경, 6번 뇌신경,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관련된 3, 4, 6번 신경의 이상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이상 같은 경우에는 눈 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눈 근육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우리가 갑상선 눈병증이라고 해서 갑상선이 있으면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나이 관련 내사시인 경우에는 근육의 위치가 처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 끝으로 근육과 신경이 만나는 근신경 접합부의 문제는 가장 흔한 것은 근무력증입니다. 근무력증은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통해서 이 근육에 기름이 전달돼야 되는데 기름이 안 가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안복시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물체가 위아래 둘러 보이시나요? 양옆으로 둘러 보이시나요? 물어보는데요. 양옆으로 둘러 보이는 경우에는 주로 눈을 좌로 움직이는 요 내직근, 그다음에 외직근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께서 물체가 위아래로 둘러 보여요. 그러면은 주로 요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직근과 하직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끝으로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은 어디를 볼 때 가장 복시가 심하신가요?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바깥쪽을 볼 때 복시가 심해요. 그러면은 눈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요 외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안복시임을 확인한 다음에는 환자분께 물체가 위아래 둘러 보이는지 양옆으로 둘러 보이는지를 물어보고요. 끝으로는 특정 방향에서 더 복시가 심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느 쪽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안복시입니다. 단안복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난시, 원시 이런 굴절 이상, 또 백내장 이런 문제,
하나는 눈 뒤쪽에 있는 망막 이상 이런 것입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놀 검사인데요. 실제로 안과에 가시면은 이런 피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멍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겹쳐 보이는 게 한 개로 보인다. 그러면은 대개는 굴절 이상, 원시, 난시, 또 건조증, 백내장 이런 문제고요. 이렇게 돼도 여전히 둘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망막의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놀 검사는 집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A4지 용지를 준비하시고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A4지 용지에 볼펜을 뚫어서 구멍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을 때 겹쳐 보이던 글씨나 물체가 하나로 잘 보인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조증, 백내장, 원시, 난시 이런 눈의 앞쪽 문제고, 만약에 이렇게 피놀을 대도 여전히 겹쳐 보인다. 그러면은 망막의 문제일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시의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안 복시인지 단안 복시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단안 복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뭐 안경을 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드 컨택트 렌즈를 껴가지고 이 각막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각막을 눌러주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안 복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시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두 눈에 초점을 서로 맞춰주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 프리즘 안경을 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은 빛을 꺾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겹쳐 보이던 물체가 하나로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안경을 끼기 싫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 사시 정도가 커가지고 안경만으로 어려운 분들은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위치를 좀 조정해서 틀어진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것이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안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생리적 복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병적인 것은 아니고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복시입니다. 초점을 한 군데를 맞추고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물체는 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리적 복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시는 다양한 원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눈을 가렸을 때나 만약에 한 눈을 가렸을 때 한 개로 보인다. 이건 양안 복시를 기억하시고, 한 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인다. 이건 단안 복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눈 복시 때는 집에서 먼저 물체가 위아래 둘로 보이는지 양옆으로 둘로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끝으로는 물체가 어느 방향을 봤을 때 더 심하게 둘로 겹쳐 보이는지 우측인지 좌측인지 아니면 고개를 기울였을 때 그런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이는 단안 복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하게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피놀을 대었을 때 한 개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나 백내장인 경우가 많고, 피놀을 대어도 여전히 둘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망막 이상을 염두에 두고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시인 경우 저희가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할 때가 있나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증을 동반한 복시면서 눈꺼풀이 처진다면은 그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원인은 3번 뇌신경 마비일 수가 있는데요. 3번 뇌신경 마비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동맥류에 의해서 3번 뇌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번 뇌신경의 역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움직이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동맥류에 의해서 이 3번 뇌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통증을 잘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눈꺼풀이 감기면서 복시가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동맥류에 의한 3번 뇌신경마비를 의심해서 바로 응급실에서 뇌 혈관 조형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3번 뇌신경 마비는 MRI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자체가 이 혈관에 의한 동맥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MRI가 아니라 MRA를 찍어야 됩니다. MRA에서 A는 저희가 NGO, 혈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의 정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MRA, 혈관을 찍어서 혈관에 동맥류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영상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영상검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또 MRI가 아니라 MRA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봐야지 중요한 동맥류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동맥류가 있는데 치료가 늦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맥류 때문에 구급차에서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동반하면서 물체가 둘로 보이고 눈꺼풀이 감길 때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시에 대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원인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사하시면은 여러분들 치료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 우리 100세 시대 소중한 눈 잘 관리하셔서 눈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비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